한 주의 핵심 이슈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고 앞으로까지를 전망하는 주말 토크. 오늘은 김종래의 이슈 진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그리고 진영 장관 사태 등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내일로 다가온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식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뭔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영 장관,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네, 참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네. 뭐 본인이 저렇게 뭐 결사적으로 안 하겠다는 걸 뭐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 문제가 국민들에게 또는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보는 네. 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의 긴 흐름으로 볼 때는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소위 사고라고 할 만한 인사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무슨 부조리가 있었다든지 여론이 안 좋다든지 뭐 부동산이 어떻다든지 하다못해 무슨 뭐 논문을 뱉겠다든지 네. 이런 수준인데, 진영 장관은 새누리당의 정책위 의장이자 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일종의 창업 공신이에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공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약을 같이 만든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은 뭐 감론을 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 공약이었던 복지 공약을 둘러싸고서 네. 두 분 사이에 이견이 생겨서 그만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 예를 들면 굉장히 지위가 더 높은 의원이라든지 정부의 요직 있는 분보다도 이분이 그만둔 건 보통 사태가 아니다. 권력 핵심에 있는 분이라서 그렇죠. 그런 거죠.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또 창업 공신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외국에서까지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고, 예. 서청원 의원 같은 분들은 정확한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보선에 나간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아주 권력의 코어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이완 조짐이 아닌가. 네. 근데 거기에는 매우 안타깝게도 저 개인적으로는 네. 소통 문제가 혹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뭐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사퇴를 하겠다. 그럼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중간에 흘러나오면서 좀 일이 복잡해졌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거는? 그거를 뭐 절차적으로 봐서는 예. 분명히 뭐 그러니까 심지어 배신자 소리까지 네, 나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진영 장관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진영 장관이 얻는 피해와 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게 없는 피해는 굉장히 다르고, 저걸 네네. 권력적으로 보는 견해들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를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편 이런 문제와 달리 네. 국민적인 관심사는 역시 내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는 최동욱 검찰총장. 네. 검찰총장 문제이겠죠. 예.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호기심 차원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검찰이라는 이 나라 최고 엘리트들, 그분들이 위상이라든가 집단 지성과도 관련이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 교수님은 네. 사회부에서도 그렇고 정치부에서도 아주 민환 기자로 날리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 사건적 관점에서 이 네, 최동욱 네, 사건을 네. 한번 보면 네. 가장 문제가 뭐라고 가장 네. 궁금한 거, 그게 네, 네.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정치적성을 배제하고 예. 그야말로 그냥 사건 사건만. 기자라는 눈으로만 이걸 보면은 7, 8가지의 의문점,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까? 그 전에 먼저 예. 진영 장관 문제가 조선일보가 특종했죠. 예, 그렇죠. 네. 그건 어째 의혹 소리 안 납니까? 이건 누가 흔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진영 장관 흔드는 겁니까? 진영 장관 입장에서 대통령을 찍어내리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다 네. 치고 자, 사건적으로 보시면 네. 첫째는 우선 전제는 법무부가 네. 혼의 자식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네, 그렇게 발표는 발표했습니다. 적게 했지만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건 사실이구나라고 믿고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죠. 네, 네. 그렇게 보면 첫째는 네. 최동욱 청장이 부산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 당시에 이 임여인과는 어떻게 만났나.
두 번째는 네네. 임여인이 하고 있는 그 업소, 그것이 술집인지 레스토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업소는 왜 이분은 그렇게 자주 드나들게 됐는가. 네네.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만 예. 최동욱 청장이 나중에 서울로 왔어요. 대검 마약 과정으로. 그걸 따라왔죠, 그런데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임여인이 따라온 건지 네. 최 청장이 불러올린 건지 두 분이 합의해서 서울에 온 것인지 예. 그다음에 여기서 업소를 차렸죠. 네, 그렇죠. 그럼 네. 부산에 있는 업소보다는 확장됐을 거 아닙니까?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럼 이거는 혼자 차렸는지 동업자가 있는지 그 자본은 누가 구했는지 그리고 그때 최 청장하고 함께 다닌 사람들은 검사는 누구고 법조인은 누구며 그때 혹시 뭐 기업인이라든가 등등 그중에 스폰서요? 네, 네. 그런 분들은 혹시 또 왜 그렇게 갔는지 네, 네. 또 이제 그런 와중에서 참 아이가 뭐 있다는 게 전제로 간다는.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출생을 했고 네. 어떻게 해서 출산을 했고 예. 또 그 아이는 어떻게 길러졌으며 양육비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아이가 학교를 다녔는데 좀 독특한 학교를 다녔다는 것 같아요. 사립초등학교입니다. 네. 그러면 보통 학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교육비는 어떻게 됐으며 거기 입학은 어떻게 했으며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유학을 가는데 유학 같은 경비는 어떻게 됐으며 중간에 이분이 사업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생활비는 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죠. 대전 고검장이던 시절에 찾아가서 발표는 점잖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했지만 예. 그건 법무부가 이제 점잖게 발표했지만 만약 CCTV가 있었다고 보면 거의 뭐 난동 수준이 아니었겠습니까? 뭐 작심을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갔을 아니 때는. 피서들이 볼 때는 엄연히 예. 사모님은 따로 계신데 다짜고짜 웬 사람이 와서 내가 부인이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단순한 민원이나 아니면 무슨 외상값 안 준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외상값 정말로- 뭐 외상값을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비서실에서 있었던 일은 네. 최 청장이 대전고검장을 마치고 서울에 온 이후에 있었던 고검장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게 아직까지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웬만한 이상한 사람들은 거죠. 알만할 건데 네. 말이죠. 그러니 알려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다음에 네. 네. 짐을 싸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 이름 하나 호적에 자생활입주에 등록했다고 해서 기록했다고 해서 그런 거 갖고 무슨 뭐 야반도 좋아서 보따리를 싸고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신문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선일보와 진보신문인 한겨레한테 같은 날. 네, 그리고 사회부장들한테 네, 네. 신문사에 사회부장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밑에 주민등록하고 지장까지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찍었지 않습니까? 자, 이 일에서 최 청장이나 아니면은 최 청장의 지인들이 의견을 말하자면 제시했던지 무슨 도와준 건 없는지 네. 이렇게 좀 은폐가 되는 겁니다. 예. 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네.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됐어요. 은폐를 거듭해서 그건 나중 일이고 이 은폐가 큰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에서 박종철 군 사건이 있죠. 예. 조선일보가 아니고 어떤 신문이 보도를 짧게 했는데 다른 신문이 크게 보도했죠. 예, 나중에 맞습니다. 또 더 커졌죠. 네. 박종철 군 치사 사건도 큰 문제지만 나중에 은폐 때문에 더 훨씬 큰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혼의 문제도 있지만 은폐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네. 기자들이 공정보도 너무 지금 자신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사건들을 왜 사회부적 기자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지금 김 교수님의 생각 아니십니까? 그 점은 네. 다른 언론은 얘기할 거 없어요. 네. TV조선하고 조선일보조차도 네. 국민들은 불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왜 규명을 안 합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예, 예. 의혹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도와는 관련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신문사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있습니다. 예. 여기 야당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려면은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대변인 네. 그리고서 나머지는 국회에 있는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박영선 위원장, 네.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 그다음에 이춘석 간사,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그리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있습니다. 네. 서기호 의원은 각하빅녀시라고 해서 좀 뭐 물리려 네. 있던 의원인데 정의당입니다. 이분도 뭐 트위터나 무슨 페이스북에 좀 한 것 같아요. 네. 자, 파도 미담이었다는 박범계 의원은 그 후에 말이 없어요. 예. 그리고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검찰에서는 좀 저속한 편이다면 저격수로 알고 있는 박영선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 네, 위원장. 이분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은 다른 상임위보다는 상원 상임위입니다. 뭐 사실상 상원격으로 법사위를 인정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근데 이분은 적어도 언론을 통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야당 의원들이 왜 이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예. 게 야당인데. 그럼 박지원 의원은 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분만은 뭐 거의 뭐 필사적이라고 결사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자, 의혹서를 얘기를 한다면 조선일보와 무슨 정부 안에 내통이 있었다. 네네. 그러면 야당이 어째서 저렇게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길을 쓰고 얘기를 하고 박영선 의원은 얘기하는 그 까닭은 무언가? 네. 그 조선일보 기자나 TV조선 기자는 왜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서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이 예. 곽상도 전 민정수석하고 뭐가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3시간 후에 호위무사라는 그 검사시켜서 감찰 조사를 하다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민단체가 곽상도 전 수석하고 조선일보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 그러면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고위 간부가 소스였다면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의혹을 얘기하고 외압서를 얘기하고 하려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근데 그보다 저렇게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건 야당으로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법사위원장이 얘기하지 않는 건 난 도무지 야당스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 얘기를 하지 않는지 정말 궁금한 건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 네. 이 내일 최 총장은 사퇴식을 할 거고 고별사를 할 텐데 네.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십니까? 그 제가 보기엔 자기 논리로 갈 겁니다. 민사소송도 제기했지, 감찰 조사도 응했지 해놓으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희생양이라고 하지 거기 와서 내가 뭐 법무부 감찰 조사가 사실은 맞다라든지 하다못해 대전 고검장 시절에 있었던 일 시인하고 나가려면 만무하고 오히려 억울한 희생자나 피생자로 할 테지만 정말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게 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한 사안을 두 사람이 이렇게 감출 수 있지만 무려 10년 이상 이 일이 진행되어 왔으면 그렇죠. 네. 여기에 조력자, 알고도 침묵을 지키는 사람, 일부 경비가 들어간 사람, 법률적 의견을 제기한 사람이 적어도 기십명, 기백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TV조선을 보는 분들 중에는 훌륭한 분도 있고 대단한 분도 계시지만은 네. 서민 주부들도 있습니다. 네. 주부들 생각에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물주담으로 가장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모성애입니다. 네. 이 사건이요. 네. 그 아이가 입적되기 전에는 안 끝납니다. 그럼 그럼 사실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죠. 건데. 아니, 법무부가 그렇게 발표를 그러니까 했으니까. 혼의 아들을 호적에 입적시킬 때까지 임모 여인과 예를 들면 최 총장 간의 갈등도 있을 거다라고 갈등이 보시는 거죠.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두고두고. 네, 네. 그런데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TV조선이 취재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내일 또 이제 뭐 고별식을 좀 봐야 할 텐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논리에 빠져들 때의 위험성이 어떤 건지가 아마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요. 거기에서 한 말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다른 언론에 대해서 TV조선이 뭐 비난하거나 반발할 게 아니고 네. 묵묵히 사실을 취재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훨씬 더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 규명이 지금 사실상 뭐 확실하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끝까지 가야 할 부분이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가능할지 사건 기자 출신으로서 경험을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형사 사건이 돼서 고소 고발이 들어온 걸 가지고서 형사 사건이 되면 좋겠고 네네.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라는 민사소송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다시 법적인 문제를 삼아서 좋겠지만 네. 그거는 법의 논리로 하는 거고 기자들은 네.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 이상으로 더 집요한 사실 취재를 해서 진실에 다가서야 됩니다. 예. 그것만이 생명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을 외면한 언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진영 대 진영 싸움 비슷하게 돼가지고 뭐 네. 조선일보와 TV조선 외에는 네. 다들 뭐 다른 이야기들 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네. 부분들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문제는 보십니까? 독자에게 판단하면 됩니다. 예. 조선일보는 그냥 사실만 규명하면 됩니다. 앞으로 규명할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한두 명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전고금에서 벌어진 일 같은 건 누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보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기 뭐 진실 규명에 대한 노력과 자세는 돼 있고 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 말해요. 네네. 박근혜 정부가 원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진상을 규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발표한 건 뭡니까? 저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히 하고 넘어간 건데 근데 법무부 감찰 결과가 거의 뭐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인정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런데 부분은?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거는 진상규명의 노력이 미흡해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문제를 예를 들면 뭐 기초연금이라니까 다른 건 정치적 정책적 판단을 해줬지만 이 문제에 무슨 정책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요 아주 대단한 엘리트들입니다.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직업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들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이 소수들이 문제점, 호위무사라든가 이런 분을 가리고 네. 나머지 사람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이건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